안녕하세요. 감독느낌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 그곳에 지금 태극기가 당당히 휘날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국 총리 28명을 배출한 그 명문 중의 명문에서 이제 우리 한류를 정식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25억 원이라는 거금이 움직인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2025년 10월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그 역사적 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1096년부터 시작된 옥스퍼드 대학교.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명문대학에서 2025년 10월 한류학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어요. 잠깐, 이게 진짜야?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기사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옥스퍼드 글로벌 지역학부에 정식으로 한류학 프로그램이 들어선다는 것. 전 세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구의 학문을 배우고 따라가기만 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기관에서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이미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K-팝이 이제 정말 학문이 되는구나. 한국 문화가 옥스퍼드에서 연구된다고?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K-드라마를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며 환호하기도 했다는군요. 생각해보세요. 영국 총리 28명, 노벨상 수상자 55명,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까지 배출한 그 옥스퍼드에서 우리 한류를 정식 학문으로 인정한 겁니다. 셰익스피어와 루이스 캐럴이 다닌 그 대학에서 말이에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들이 모인 곳에서 BTS의 사회적 메시지부터 기생충의 계급 의식, 오징어 게임의 사회 비판까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진지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서구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문화를 그들이 배우고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 뒤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한류학 프로그램 신설에는 정말 감동적인 전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옥스퍼드 대학 랭귀지 센터가 한국어를 12번째 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사건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언어들과 나란히 우리 한국어가 당당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옥스퍼드 랭귀지 센터는 그동안 11개 언어만 가르쳤어요. 무려 수백 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12번째로 선택받은 언어가 바로 우리 한국어였던 거죠. 이는 단순히 언어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강 신청 첫날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고 해요. 한국어 강의실 앞에 영국 학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밤새 텐트를 치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K-팝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어요. 수강 신청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서 한때 완전히 다운되기까지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IT팀이 긴급히 서버를 증설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한 영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아버지 세대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이야말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니까요. 한국어 강의를 맡은 조지은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20명 정도만 신청할 줄 알았는데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열정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한글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니.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한류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발전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옥스퍼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영역을 구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없었던 겁니다. 1981년에 설립된 닛산 일본학 연구센터를 보세요. 일본 자동차 기업 닛산의 막대한 투자로 만들어진 이 센터는 지난 40여 년간 일본학 연구의 글로벌 메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백 편의 연구 논문들이 전 세계의 일본의 브랜드 가치와 소프트 파워를 알리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옥스퍼드라는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홍보 기지 역할을 해온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부터 선불교, 일본 기업 경영 철학까지 모든 것이 학술적으로 포장되어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중국학 연구소는 어떤가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중국의 학술적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해왔어요. 공자학원과 연계해서 중국의 가치관과 사상을 서구 지식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주입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죠. 영국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아시아 삼국 중 한국만 전용 연구소가 없는 이유로 브랜드 전쟁에서 완전히 열세라고 신랄하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압도하면서도 학술적 기반은 전무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답답하고 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강국이 되었는데 정작 세계 최고의 학술기관에서는 우리만 빠져 있다니요.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데 이 모든 놀라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옥스퍼드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옥스퍼드에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엄청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옥스퍼드 내부의 인정과 승인이 필요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순간 말이에요. 2025년 2월 27일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강당에 한 명의 한국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였죠. 그의 손에는 한국 사회에 증가하는 마약 위기, 도전과 회복력이라는 제목의 강연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그날 강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개인적인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강당을 가득 메운 영국인 청중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에도 적용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한 영국 교수는 이렇게 깊이 있고 감동적인 강연은 처음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강연장 뒤편에서 조지은 옥스퍼드 아시아 중동학과 교수와 삼천리 그룹 관계자들이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이들은 모두 남경필 전 지사의 강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죠. 교수님, 혹시 한류 연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남경필 전 지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영국 내에서 한류학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얼마나 큰지 직접 체감했거든요. 옥스퍼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갈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지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때 삼천리 그룹 CSR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희도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류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술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삼천리 그룹이 무려 25억 원 규모의 기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는 옥스퍼드에 한국 관련 연구기관이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였어요.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삼천리 측의 설명이었어요. 그들은 이를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기업인이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손을 잡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 문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25억 원의 거액 기부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쉽게 풀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내부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교수진 회의실. 그곳에서는 연일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보수적인 원로 교수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갑기만 했어요. 한류. 그건 그냥 일시적인 대중문화 유행 아닌가?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상업적 엔터테인먼트를 과연 진지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고전 문학이나 철학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의 명성과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전통의 무게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었죠. 어떤 교수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자리에 BTS를 놓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 교수들과 신진 연구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하고 반박에 나섰어요. 한류의 연간 경제 효과만 해도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체 문화산업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미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21세기 문화가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한다면 학문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사회학 교수의 발언이었어요. BTS의 UN 연설을 보셨나요?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지은 교수는 회의 막바지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류를 단순한 유행이 아닌 체계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해야만 이것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몇 차례의 격렬한 토론과 투표 끝에 역사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전통 대 혁신의 충돌에서 설득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를 읽어내고 선도해야 합니다. 한류학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옥스퍼드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부 승인이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행정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브렉시트 이후 대폭 강화된 연구기금 규제 때문에 계약 진행이 급속도로 지연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의 관료주의는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특히 외국 기부금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서류 하나 검토하는 데만 며칠씩 걸리고 부서 간 협의는 몇 주가 소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25년 올해 10월 개설은 물 건너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행정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5억 원의 기부금 승인, 내부 교수진 동의, 프로그램 설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 절차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법, 외국인 투자 심사법, 연구기관 기부금 관리법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너무 많습니다. 옥스퍼드 법무팀의 설명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기부금 승인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였죠. 바로 그때 한국 특유의 저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 속도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리 그룹은 즉시 전사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총동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DNA에 새겨진 그 놀라운 실행력과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 폭발한 거죠. 영국 측이 한 주일이 걸릴 서류 작업을 하루 만에 완료하고 복잡한 법무 검토를 24시간 교대로 진행했습니다. 서울 본사와 런던 사무소가 시차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24시간 논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지원이었어요. 주영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가 나서서 영국 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했거든요. 한류학 프로그램은 한영 문화 교류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 거예요. 영국 관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일 처리 속도와 체계성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며 연신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국 공무원은 한국의 행정 효율성을 직접 보니 한류가 왜 성공했는지 알겠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영국 관료들도 이 놀라운 한국식 스피드에 감화되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일주일 걸리던 승인을 이틀로 단축하고 부서 간 협의도 화상회의로 실시간 진행했죠. 마침내 48시간 만에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국의 느린 관료주의를 한국식 초고속 업무 처리로 완전히 돌파한 거죠.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떨어진 순간 서울과 런던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올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한류학 프로그램의 첫 개강일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 지원자들의 수는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30개국 이상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 프랑스 소르본 교수, 독일 훔볼트 대학 연구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옥스퍼드 한류학을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서버가 다운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옥스퍼드 IT팀이 걱정하고 있어요.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수강 신청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옥스퍼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개강 세미나의 주제는 아마도 BTS에서 K푸드까지 21세기 문화경제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조지은 교수님이 천년 역사의 그 유서 깊은 강의실에 서서 한국의 문화가 정식 학문으로 다뤄지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류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21세기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교수님의 개강 인사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일 거예요. 미국에서 올 박사과정 학생은 아마도 BTS의 사회적 메시지가 전 세계 청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고, 독일에서 올 학생은 한국 드라마의 서사 구조가 유럽 관객들의 가족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올 학생은 K-팝의 안무와 퍼포먼스가 라틴 아메리카 젊은이들의 신체 표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도에서 올 연구자는
한국 음식이 아시아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를 연구 주제로 제시할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의 뛰어난 두뇌들이 우리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옥스퍼드에 모이게 될 거예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외국인 학자들의 모습, 한글로 된 논문을 읽는 영국 교수들의 모습, 그리고 태극기와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연구실의 모습까지, 이제 한류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기관에서 인정받은 정식 학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서구 문화 앞에서 주눅 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전의 드라마인가요? 이제 우리가 문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창조자이자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울려 퍼질 감동의 한마디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조지은 교수님은 분명 더 큰 꿈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3년 내에 옥스퍼드 한류연구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립된 연구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1981년 설립된 일본의 닛산 센터. 중국의 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상 높은 기관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보드에는 한국과 영국의 주요 기업들이 줄을 서게 될 것 같아요. 삼천리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류학 연구 지원에 나설 것이거든요. LG,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후속 투자를 검토할 것이고,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한류의 디지털 확산 연구를 위해 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국과 유럽 기업들의 반응일 거예요. 옥스퍼드 한류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려는 영국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BBC는 한류 콘텐츠 공동 제작을, 버버리는 K-패션과의 협업을, 롤스로이스는 한국의 럭셔리 문화 연구를 의뢰하게 될지도 모르죠. 2028년쯤에는 옥스퍼드 한류 인스티튜트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독립 건물이 옥스퍼드 캠퍼스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건물 앞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태극기가 당당히 펄럭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매년 글로벌 한류 컨퍼런스가 열려서 전 세계 한류 연구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옥스퍼드가 공동으로 한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구 대상이 아닌 연구의 주인공입니다. 그때 조지은 교수님이 하실 이 말씀이 벌써부터 가슴 깊이 와닿아요. 천년지성의 전당 옥스퍼드의 태극기가 당당히 휘날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우리 문화가 이제 세계 최고의 학술기관에서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한국의 가치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 학술계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한류는 더 이상 일시적 유행이 아닌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문화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옥스퍼드에서 배출된 한류학 박사들이 전 세계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2040년에는 한류학이 인문학의 필수 교양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와 함께 세계 3대 언어로 인정받게 될지도 모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2025년 10월 옥스퍼드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 뛰고 벅찬 이야기였죠? 천년 역사의 옥스퍼드에 우리 한류의 깃발이 당당히 휘날리게 될 이 순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나라였어요. 50년 전에는 서구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나라였고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학술기관에서 우리 문화를 연구하게 만들었다니. 25억 원의 기부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향후 앞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세계 석학들이 우리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인정한 거죠. 남경필 전 지사의 강연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삼천리 그룹의 통큰 결단이 그리고 조지은 교수님의 열정이 만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민관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문화 수입국이 아니라 문화 수출국을 넘어서서 문화 선도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우리 가치를 탐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께서 겪으신 비슷한 감동 사연이나 해외에서 경험한 한류의 위상 변화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느낌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